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배 대표님 28일 최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이 됐어요. 아마 민주당 측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상당한 이탈표가 나올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이탈표는 거의 없었고 오히려 민주당 측에서 이탈표가 나온 게 아니냐는 이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난번 국회의장 후보 선출해서 본인이 밀었던 추미애 당선자가 떨어지고 이번에 최상병 특검법마저 부결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2연속 강펀치를 맞은 셈인데 리더십이 휘청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우선 들어요. 많이 휘청거렸다고 분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선은 이제 그러면 국민의힘의 이탈표가 별로 없었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뭐 민주당 쪽 성향의 평론가들은 뭐 10표는 넘을 것이다. 뭐 그렇게 이제 평론을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아예 답을 정해놓고 분석을 하니까 그 틀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항상 고 박사님과 저는 뭐 답을 내지 않지 않습니까? 항상 그 변수들의 기준에 맞추어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는 이 최상병 특검법과 관련된 부분이 이제는 더 이상 특검법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해가고 있다. 효력이 떨어져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이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거죠. 밀어붙이는 이유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따가도 시간이 되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공수처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서 엄청나게 강도 높게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포렌식도 하고 아주 또 고강도로 또 신속하게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다려보고 저는 공수처 결과를 보고 가도 늦을 이유가 전혀 없다. 그게 저는 가장 큰 이유죠. 이재명 좋으라고, 조국 좋으라고, 또 정쟁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가고 있는 야권 좋으라고 국민이 아니라 그런 최상병 특검법이면은 굳이 거들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겠죠. 저는 이게 가장 크다는 이유로 보고, 두 번째는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 임기 3년이나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합집산으로 쪼개져서 마치 민주당에 편드는 것처럼 하게 되는 경우엔 자신의 정치적 미래도 그렇지만 자기가 몸담았던 당도 완전히 그냥 풍지박산 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거를 원할 리도 없고, 저는 두 가지 변수로 말씀드린 뭐냐면, 여전히 이 낙천을 했던 22대 국회에 살아남지 못하는 53명의 국민의 국회의원들은 여전히 기회가 있습니다. 지방선거, 또 대선, 또 4년 뒤에 시간 훌쩍 또 지나가고 나면은 보궐선거도 상당히 있을 수가 있고요. 저는 오히려 방금 전에 말씀하신 야권에서 저는 이탈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특히 이제 민주당인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그래도 국민의힘은 기회가 남아 있다면 민주당은 기회가 없어요. 위기입니다. 자, 박용진 기회 잡을 수 있습니까? 없죠. 임종석 기회 잡을 수 있습니까? 저는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당대표도 연임을 하겠다라고 하는 지금 이재명 대표인데, 지금 친명, 그것도 찐명 아니고는 기회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더군다나 22대 국회까지 살아남지 못한 공천 파장에 바로 직격탄을 덤태기를 쓴 박용진이든 그 의원들이 민주당의 윤영찬이, 이런 사람들이, 저는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회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떤 기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이 오히려 이탈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하고 추측할 그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열려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를 보면은 오히려 민주당 내에 샤이 반 이재명
인사들 표가 확인이 됐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지금 지난번 국회의장 후보 선출 때도 마찬가지고 네. 이번 최상병 특검안 처리 때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의 반란표가 의외로 많이 숨어 있구나.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반 이재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재명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른바 개딸들 권리당원들의 포션 비율을 확 높이겠다 그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8월 전대에서 이재명은 추대를 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과연 8월 전대에서는 반란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원권을 강화한다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왜 무슨 말씀이냐면 두 번의 강펀치의 성격이 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또는 이재명 대표를 지금 가장 강력하게 옆에서 보좌를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정청래예요. 네, 그렇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국회의장이 추미애가 못해서 미안하다 이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전당대회고 당헌 당규를 개딸당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이유는 고 박사님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신 게 전당대회에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모르는 것도 두려울 수 있지만 지금 직격탄을 두 번을 맞은 게 성격이 다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 추미애 의장은 22대 당선인들이 투표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아직 임기가 시작도 되지 않은 22대 당선인들 중에서도 반란표가 있는 겁니다. 많이 있다고 봐야죠. 쿠데타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최상병 특검법은 22대 당선인이 아니에요. 그 비명 행사한 사람들은 비명행사. 뭐 22대 진출을 못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제는 자기들이 기회가 없겠구나. 이건 자기들의 정치 생명의 위기예요. 그러니까 21대 국회로 이제 의원 생활이 끝나는 사람들은 언제 쿠데타를 일으킬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칼을 갈고 있죠. 근데 22대 당선인들이라도 정말 믿었어요. 믿었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그냥 박찬대 보내서 조정식 조정하고 정성호 주저앉히면 그냥 추미애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원식 국회의장 유력한 이 우원식 의원이 당선 소감도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때 이야기하는 거 그 보니까.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은 다 추미애라고 생각한 거예요. 네. 바깥에서는. 우원식부터도 당황했잖아요. 그런데 속을 들여다봤더니 22대 그래서 제가 고 박사님께 말씀드린 건 뭐냐면 저는 22대 당선인 175명을 놓고서 제가 한 명 한 명 분석했습니다. 예. 추미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는 어떤 판단을 내렸냐면 지금 의원들도 못 믿겠다. 그러니까요. 언제 뒤통수를 맞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당원권을 강화해가지고 이제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 개딸당이에요. 그렇죠. 개딸. 개딸당이 되면 이제는 의원들이 막 저항하려고 반항하려고 몸부림을 쳐봐도 딱 개딸들이 묶어버리기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게 그러면은 더 이제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당이 되기 때문에 그 전략으로 가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나 당은 그렇게 강고하게 일극체제를 유지할 수가 있어서 8월 전대에서 뭐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연임이 되겠지만 예. 그러나 사법부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안 되죠. 않습니까? 그런데 뭐 기 보도된 대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6월 7일 날 선고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7월 12일 날 선고가 예정되어 있어요. 예. 여기에는 다 이재명이가 공범으로 사실상 뭐 주범이나 다름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유죄가 나오는 거, 판결이 나오는 것은 거의 뭐 99.9%라고 지금 알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판결이 내려질 수가 있고요. 6월달, 7월에. 예. 또 하나는 김혜경 법카 수사. 이것은 일단 지금은
선거법 위반 사건 10만 4천 원 건입니다만은 이것도 예. 6월 중에 지금 선고가 내려지고 또 진짜 쓴 버카, 쇠고기, 초밥 뭐 이런 버카, 과일 이것도 지금 9천만 원이 거의 검찰 수사에서 확정이 된 상태예요. 이것도 이제 수사 결과가 발표가 될 거라. 예. 이런 사법적인 리스크는 6월부터 확 지금 쓰나미처럼 그렇죠.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총선 때 그렇게 개탄을 또 지탄을 받으면서도 친명체제를 구축한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될 수 있는 한 지연 전략을 써요. 그러니까 될수 있는 재판 한 제한. 제한 전략을 쓰고 지난번에 총선 때도 재판에 출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연 전략을 써서 계속해서 안 나갔단 말이에요. 예. 나간 것도 있지만 첫 번째 지연 전략. 두 번째는 뭐냐면 방탄체제입니다. 예. 자,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지난번 총선에서 온갖 비난을 들었지만 결국은 모든 걸 어떻게 했습니까? 대장동 변호사들을 다 공천 줘서 당선시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심지어 서대문에 김동아 당선인까지. 그 이야기는 뭐냐면 자, 재판이 시작돼도 이 의원들이 다 나가서 또 재판 또 변호 다 합니다. 철저하게 그 알고리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최대한 피해가느냐. 그러면 또 하나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 3심 확정 받기 전까지만 대선에 출마할 수 있으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그렇죠. 고박선 생각해 보십시오. 2심까지 나왔다 하더라도 자 3심을 받기 전에 대법원 선고를 받기 전에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의 전략은 뭐냐면 최대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몰고 가서 한동훈도 저격해버리고 지금 뭐 홍준표 시장도 저격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사실상 자기가 대통령 선거에서 조국 대표는 못 나올 거고 2년 수감이 되고 또 피선거권을 박탈당하니까 본인은 미루고 미뤄서 대선에서 승리했다. 그럼 고 박사님 대선 승리한 대통령을 잡아넣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거를 죽자고 오로지 노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왜? 계속해서 증거를 찾아내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재명 대표를 이미 수사해본 사람입니다. 네. 성남FC. 그래서 이게 이재명 대표의 시나리오일 텐데 분석하건대는 자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검찰이 빨리 수사를 종결지어서 재판으로 넘겨서 대법원 선고까지 3년 이내에 끌어내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이재명으로서는 말씀하신 대로 재판 지연 전략을 쓸 수 있는 한 모든 카드를 지금 다 쓰고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 본인이 또 변호사로서 이런 재판 지연 전략의 달인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에요. 뭐 대장동 재판은 한참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만은 예. 우선 위중교사라든가 선거법 재판 네. 이것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고 네. 아무리 늦어도 올해 안에는 1심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1심이 나올 경우에 뭐 민심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의원들로서는 동의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1심 결과가 2심이나 3심에서 뒤집혀질 그렇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1심이 나오는데 위중교사라든가 선거법 재판 이것을 3년 내에 끌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지금 민주당 관련된 수사가 왜 이렇게 늦냐. 예. 빨리 검찰이 종결시켜야 수사가 일단 종결돼야 재판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대법원 선고가 내려져서 형집행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선고가 예. 내려질 텐데 이게 마냥 늦어지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 특히 대북 송금 사건 문제는 그동안 이원석 검찰총장이 영장 청구에 대해서 아주 미온적이고 가급적 수사를 지금 눌러온 상태인데 예. 이원석이 지금 힘이 빠진 것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9월에 임기가 마지막이니까 얼마 남지도 않았고 지금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여기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면서 지금 수사를 해 나갈 예. 텐데 수원지검장하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 다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대북 송금 그렇습니다. 사건. 영장이 청구될 경우는 또 알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지난번에 누가 찬성
표가 그렇게 많이 나올지 알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재명이 지금 일극 체제를 유지하면서 자기의 위치가 아주 강고하다고 하지만 불안정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고. 그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꾸 검찰이 지탄을 받고 비판을 최근 들어서 받는 이유는 수사가 뭔가 종결되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고 박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실은 이미 방송에서 평론가들이 정말 이 말을 한 관련해서 뭐 평론한 내용만 따져도 벌써 재판 결과가 나와도 한참 전에 나왔어야 돼요. 그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빨리 좀 속도를 내고 가뜩이나 김명수 사법부 체제에서 워낙 더뎠지 않습니까? 느려도 이렇게 느릴 수가 없다. 느려 터졌었는데 빨리 좀 수사를 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용산이라든가 검찰 내의 분위기는 이원석 총장이 문재인 수사도 그렇고 이재명 수사도 가급적 이 속도를 늦추고 있다. 그렇죠. 그런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큰 것 중에 그래서 이번에도 맞습니다. 대폭적으로 인사 패싱을 해가면서 지금 갈아치운 것 아닙니까? 결정적인 이유죠. 그리고 예. 그덕 우리 시청자분들도 생각하실 때 가장 답답한 부분이 그럴 거예요. 아니 임기 2년이 지났는데 뭔가 제대로 수사 결과가 나온 게 없습니다. 예, 이게 그렇습니다. 가장 크게 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국민의힘을 지지한 사람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그래서 이재명으로서는 22대 이제 30일부터 시작이 됩니다만은 특검 전국, 탄핵 전국으로 몰고 가서 이 사법 리스크를 무력화시키려고 하지만 과연 이재명의 뜻대로 될 것인가 예.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친문들도 조국, 김경수, 이낙연 연대를 모색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으로서는 강력한 야권 내 적수를 만날 수가 있죠. 조국이 설사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김경수가 복권되면 얼마든지 조국을 대체할 수도 있고 호남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낙연이가 연대를 해주면은 그래도 호남도 일정 부분 조국의 표도 있는 데다가 이낙연까지 가세해주면은 이거 만만치 않은 대항 세력이 될 수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정들이 그리고 나오고 제일 있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으로서는 민주당에서 가장 지지율이 높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있을 이제 이 사법부 또 재판의 결과가 나오게 되면 휘청할 수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지지율이 높은 것은 다분히 이제 일종의 밴드웨거닝 현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특별한 경쟁자가 부각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지층 내에서 개딸들이나 이런 강성 지지층들이 이렇게 이제 지지 세력을 몰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 고 박사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관련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될 때도 사실은 주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은 친문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박강원 원내대표도 당시에 원내대표도 따지고 보면 친문 쪽에 가깝습니다. 친 이낙연이든 어쨌거나 간에 이재명 대표 쪽 세력은 아니에요. 예.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따져보면 최근에 국회의장 이 투표를 할 때도 친문은 우원식 쪽으로 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뭐 100%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도 잔뜩 한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공천에 대해서 얼마나 한이 서려 있겠습니까? 대부분 친문 비명들이죠. 친문이에요. 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저는 이번에 노무현 추모식 때에 노무현 대통령 추모식 때 사진이 묘해요. 그러니까 묘하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 사진을 가운데 두고 이쪽으로 3명이 서 있어요. 네. 문재인, 조국, 김경수는 나란히 서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따로 서 있어요. 보셨잖아요. 아니 그걸 모를 리가 있습니까? 이 사진이 바깥으로 공개되면 사람들이 이 사진 하나 가지고도 이런 해석 저런 해석을 할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 일당의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예. 그런데 사실은 두 사람이 전직 대통령과 지난 대선에 민주당 대선 본선 후보로 출마했던 이재명 대표와 나란히 사진을 찍는 것이 그렇게
프로토콜이죠. 일반적이고 프로토콜이고 상식 아닙니까? 예. 김경수 전 지사가 무슨 공식 직함이 있습니까? 그런데 대권 주자로 딱 올려놨지 않습니까? 사진으로 그냥 바로 올려놓은 거예요. 예.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김경수 전 지사 무슨 이야기 합니까? 원래는 비자 이렇게 해서 갱신해서 나가서 2년 있다 들어와야 돼요. 지금 복권도 안 됐습니다. 근데 올해 내로 들어와야 되겠습니다. 너무 빨리 오래 나가 있으면 안 올해- 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도 김경수 전 지사를 대선 후보로 만들어 가려는 사람들의 모임이 해체되지 않았어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재명, 조국, 김경수 세 사람이 대선 후보로 거론된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손을 들어줄까요? 어림없죠. 어림없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재명의 정적은 윤석열이나 한동훈이 아니에요. 예. 이재명의 정적은 조국이나 문재인이나 김경수가 라이벌이고 경쟁자고 정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늘 적은 가까운 쪽에 있는 가까운 데 건 있어요. 가까운 사람이 뒤통수를 치게 돼요. 가까운 사람이 뒤통수를 치게 되어 있습니다. 추미애 당선인이 얼마나 노무현, 문재인 뒤통수 치지 않았습니까? 사실 추미애도 이번에 이재명의 지지를 받았다고 이렇게 외부에 알려져 있지만 추미애 개인적인 생각은 왜 그러면 우원식까지 주저앉히지 그렇게 그렇죠. 나도 이거 나를 완전 갖고 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추미애가 보통 사람입니까? 넉비공이에요. 예. 언제 이재명 뒤통수 치고 나올지 모릅니다. 저는 추미애도 예. 이재명의 정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완전히 이번에 당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여차하면요 추미애 대선 나옵니다. 그렇죠. 대선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재명 체제가 아주 강고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 본인도 그렇게 이제 완전히 민주당은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번에 두 번의 강펀치를 맞은 데다가 지금 배 대표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한 대로 아주 암초들이랄까 이런 돌뿌리 정도가 아니라 바위들이 여기저기 지금 널려 있습니다. 도처죠. 예, 도처에 널려 예. 있어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